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작년에 K-팝 스타와 팬을 연결해주는 이 팬십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한 중소기업이 이미 6년 전에 시작한 사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이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팬십이라는 이름을 바꿀 테니 기다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팬십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타가 직접 혜택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 팬들과 쉽게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작년 3월 시작한 팬십이라는 유료 서비스. 매달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의 돈을 내면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의 영상과 공연 정보, 기념품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서비스를 공개하자 한 중소기업에는 축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이 회사가 6년 전에 K-팝 팬들을 위해 만든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바로 팬십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팬십이 저희 서비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이제 공동 사업을 하게 된 거냐. 하지만 이 회사는 정작 네이버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전 세계 K-팝 팬클럽들을 한데 모아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만들어 한국과 중국에 정식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와 중소기업의 앱은 팬십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보라색 계열의 로고 색깔과 디자인까지 닮았습니다. 2019년도에 네이버가 딱 나왔는데 이름도 거의 똑같은데 컬러 톤도 거의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사업의 핵심 모델이 같다는 게 해당 중소기업의 설명입니다. 네이버판 팬십이 등장하기 1년 전 중소기업 측은 K-팝 스타와 팬들이 콘텐츠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ithin Fanship, all kinds of celebrity-related products and contents can be purchased with Fanship token anywhere around the world. 이름이 같고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 네이버가 팬십을 출시했을 때 당시 한 언론사는 이 중소기업 홍보 영상을 기사에 소개하는 실수를 했을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측이 지난 6월 네이버 측에 상표권 침해라며 공식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네이버는 이메일을 보내 상표권에 등록된 사업 영역이 달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러면서 팬십이란 단어가 널리 사용하는 표현이라고도 했지만 영어 사전엔 잘 나오지 않는 만들어낸 말에 가깝습니다. 쉬운 단어들을 한번 좀 결합을 시켜보자. 거의 1년 가까이 이 팬십이라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네이버는 문구와 완구, 인형 등 84가지 상품에 팬십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이 중소기업이 이미 등록한 어플리케이션 분야만 쏙 빼놨습니다. 네이버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다른 상표 출원 시에는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심사 과정에서 디엘토의 팬십 브랜드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네이버는 다만 중소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팬십 이름 변경도 고려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 사업 번창을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름을 언제 바꿀지를 묻는 MBC의 질문에 네이버는 이름 변경은 상표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면서 올해 안에 관련 작업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40억 원을 투자했던 중소기업은 팬십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참담하죠. 소송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돈과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차라리 빨리 그 시간에 다른 서비스를 기획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이버는 최근 경쟁사인 카카오에는 정보를 주지 말라고 부동산 업체들을 압박한 혐의로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